안녕하세요. 라이딩하면서 탄수화물이 중요하다. 탄수화물 섭취를 잘해야 한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탄수화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탄수화물은 어떻게 에너지가 되는 걸까? 외국 제품을 보면은 글루코스 프럭토스 레이쇼라는 게 있던데 이런 건 또 뭘까? 포도당과 과당, 영어로 글루코스 프럭토스, 이건 뭐지? 에너지 제품 설명을 보면은 비율이 2대1인 것과 1대 0.8인 것이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걸까? 왜 외국 제품들에만 이런 비율이 많이 언급되고 있고 국내 제품, 한국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에는 이런 비율이 전혀 없을까? 에너지 제품의 영양 성분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비싼 에너지 제품 대신 그냥 설탕을 마셔도 괜찮을까? 라이딩 중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은 혹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지 않을까? 혹시 이 중에 여러분도 궁금하셨던 것이 있나요? 근래 탄수화물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파트에서는 탄수화물이 근육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다른 것들도 이해하기 좋더라고요. 설악 그란폰도에서는 500g의 탄수화물을 소비하였는데 이는 대략 47,000원 정도입니다. 그란폰도 한번 나가면 탄수화물에만 30,000원 이상이 드는 것이죠. 평상시 장거리 라이딩을 하거나 특히 조만간 부산까지 약 600km 가까이 여러 날을 라이딩하려면 최소 80,000원 이상의 플로우 포뮬라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탄수화물 섭취를 늘리는 적응 훈련을 평상시 하려면 연습 라이딩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해외 직구하는 플로우 포뮬라를 지속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하여 가성비 있는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설탕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재료를 사서 만들어 먹는 사례도 있는데 당뇨 전 단계인 제가 설탕을 섭취를 될지 이게 무척 깨림직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유튜브 전문가들의 영상을 정말 많이 찾아보고 또 이들이 참고한 논문들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네요. 우리 몸이 탄수화물을 소화하여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을 소화하여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 소장, 혈액, 근육, 그리고 간 이렇게 4가지 장기만 도식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흐름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이 중에서 이 소장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소장에서 분해되어 포도당과 과당이 생깁니다. 이 포도당과 과당이 혈액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이 소장을 확대해서 보면 수많은 주름이 있고 이걸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손가락 모양의 육모가 있습니다. 이 육모에서 포도당이나 과당을 흡수해서 모세혈관으로 이동시켜줘야 되는데요. 이 육모의 세포에는 수송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SGLT1이라는 수송체는 포도당만을 세포 안으로 흡수하고 GLUT5라는 수송체는 과당만 흡수합니다. 각각 수송체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 또 다른 수송체인 GLUT2가 있는데요. 이 녀석은 세포 안에 있는 포도당을 흡수해서 혈액으로 운반해 줍니다. 세포 안에 있는 과당을 흡수해서
혈액으로 운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수송체는 이름 그대로 뭔가를 흡수하여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네요. 라이딩을 하고 있다면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근육은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흡수하여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육은 과당을 바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이 과당은, 혈액 안에 있는 과당은 먼저 간으로 가서 간 대사 작용에 의해 일부는 글리코겐과 지방으로 저장이 되고 나머지는 포도당과 젖산으로 바뀐다고 하는군요. 그러면 과당으로부터 생성된 이 포도당이 혈액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근육은 이 포도당을 흡수하여 에너지로 사용하겠죠. 즉, 포도당은 금방 근육의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지만 과당은 간대사를 거쳐야 하기에 근육의 에너지로 사용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포도당과 과당을 흡수하는 이 수송체라는 것이 있고, 이 수송체가 각각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SGLT1은 대략 시간당 60g까지 수송할 수 있고, GLUT5는 과당을 대략 시간당 30g까지 수송할 수 있다고 하네요. 포도당만 시간당 90g을 섭취하게 되면 30g은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장에 남게 되고, 과당을 시간당 90g 섭취하면 30g만 에너지로 사용되고 60g은 장에 남게 되겠죠. 이렇게 흡수되지 못하고 장에 남는 포도당이나 과당이 있게 되면 다양한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포도당과 과당을 60g과 30g 섞어서 섭취한다면 두 개의 수송체를 모두 최대한 이용하게 되니 시간당 90g의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1대1로 연결된 것입니다. 소장에서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고 이후 과정은 동일합니다. 만약 1시간 동안 60g의 설탕을 섭취했다면 포도당 30g, 과당 30g으로 분해될 것이고, 그러면 SGLT1은 30g을 흡수하고 혈액으로 갈 테고, 과당도 수송체 이 GLUT5가 30g을 흡수해서 혈액으로 또 넣어주고 간 대사를 거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60g이 에너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시간당 90g의 설탕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은 SGLT1에 의해서 시간당 45g의 흡수해서 혈액으로 갈 수 있게 되겠지만 과당 45g은 그렇지 못합니다. GLUT5가 시간당 30g만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30g은 흡수하지만 나머지 15g은 장에 남게 되겠죠. 그래서 총 75g만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탄수화물 산화율, Carbohydrate Oxidation Rate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탄수화물 산화율은 단위 시간당 실제 근육의 에너지로 사용된 탄수화물의 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을 시간당 60g 먹는다고 60g이 그대로 에너지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육의 에너지로 50g만 사용될 수도 있고 40g만 사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탄수화물 산화율에는 외인성과 내인성이 있는데요. 라이딩 중 먹은 것으로부터 산화되는 것은 외인성이고, 간이나 근육 등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을 산화시키는 것은 내인성이라고 합니다. 대회 전날 카보로딩 하는 것이 바로 내인성 탄수화물 산화율과 관계 있는 것이죠. 만약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긴 시간 라이딩하면 내인성 탄수화물만 산화되다가 에너지가 고갈되겠죠.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 라이딩을 하면 외인성 탄수화물을 주로 사용하게 되어 내인성 탄수화물의 소비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포도당과 과당을 혈액으로 운반해주는 수송체가 각각 따로 있다. 포도당은 SGLT1, 과당은 GLUT5가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포도당과 과당 수송체의 한계는 각각 시간당 60g과 30g이다. 단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포도당은 바로 근육이 흡수할 수 있어서 빨리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한 반면 과당은 간 대사를 거쳐서 포도당으로 변환이 된 뒤에야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느리게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탄수화물 산화율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단위 시간당 근육의 에너지로 실제 사용된 탄수화물의 양을 의미하죠. 향후에는 포도당과 과당의 최적 비율은 뭘까? 2대1일까? 1대 0.8일까? 또 라이딩 중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까? 에너지 제품의 영양 성분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에너지 제품을 직접 만들어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설탕으로 직접 에너지 제품을 만들어 보고 섭취하면 어떨까? 이외에도 많은 내용을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순서는 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